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오늘도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통해서 내일장은 어떤 전략으로 세워봐야 될지 종목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았던 종목들 리뷰해보도록 하면서 또 내일장 어떤 종목을 담아갈지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은 각각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23% 상승한 2647.6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한 종목은 299개고요. 하락 종목은 593개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터배터리 2024의 훈풍으로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급 보시면 개인이 홀로 3거래일 연속 담아내면서 2,632억 원을 담아냈고요. 반면 외국인은 3,246억 원, 기관은 235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0.84% 하락하면서 863.3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 종목은 457개, 하락 종목은 1,100개가 넘어갑니다. 특히나 코스닥을 지지해줬던 헬스케어 그리고 소부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역시나 개인이 홀로 3,690억 원을 담아냈고 외국인은 1,983억 원, 기관도 1,180억 원을 동반 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기업별로 전략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인터배터리 2024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완성도, 삼성 SDI는 시장 선점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살펴보면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2030년으로 잡았습니다. 완성도에 방점을 두고 그만큼 우리의 기술은 난이도가 높다라고 어필을 했는데요. 반면 삼성 SDI는 3년 더 일찍 2027년까지의 양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런칭이야말로 기술력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어필을 했는데요. 실제로 삼성 SDI 작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의 이 샘플을 고객사에게 공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두 기업의 다른 흐름으로 관련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CXL 시장을 주도권을 확보해 나선 삼성전자입니다. 이 CXL은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많은 양이 좁은 통로를 한 번에 통과해야 하는 그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데요. 앞으로 사용화가 되면 D램 용량의 한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XL, 메모리 기업 혼자서는 주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생태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서버, 칩셋 등 다양한 파트너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앞으로는 키워드별로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죠. 오늘 한번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을 의결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건데요. 그동안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반도체까지도 겨냥에 나선 겁니다. 자국민의 생체 데이터 그리고 유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우려 대상 기업들과 계약을 금지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금지를 시키는 기업들의 장비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까지도 계약을 금지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 증시에서는 반사 수익 종목을 또 찾아봐야겠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스타거즈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는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593종목이었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1126종목에 달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그다지 나쁜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2차전지 개인 투자자들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2024 인터 배터리에 제가 참여를 했을 때도 삼성 SDI 부스에서 전고체 배터리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삼성 SDI뿐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온이랑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고체 배터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그 이유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내년부터 양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이 TCC 스틸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캔을 만드는 동원 시스템즈랑 상신 EDP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기존에는 엔캠이라든지 에코앤드림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면 이제는 키워드별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통형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 특히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음극재 배터리 관련 종목인 나노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제이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가 대부분 HBM 관련 종목들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CXL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CXL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특히 에이징랜드랑 AD 테크놀로지 같은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반도체 IP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오후장에서는 대부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에서는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 끝까지 좋았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끝까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테마들은 대부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장을 보였지만 개인들이 매매하기에는 그다지 나쁜 장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백일현 매니저님이 인터배터리 2024를 직접 다녀왔으니까요. 첫 번째 작전명을 할 때 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 좋았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한 줄 평은 제가 일단 2차 전지가 아닌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전반에 걸쳐서 강세를 기록했는데 그 흐름에 상승장의 선두적인 역할을 했던 섹터들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머지 2차 전지 관련주로 매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2차 전지 관련주의 반등이 이게 일시적인 반등이냐 내지는 추세적인 반등이냐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는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반등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반등이냐 추세적인 반등이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반등이 이제 서서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들이고 바이오 제약주들은 일부 종목 중심의 상승 기조는 살아 있습니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상태.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PBR 종목군들의 시세가 살아있는데 저PBR은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가 좀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게 되면 본격적인 재상승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PBR은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이번 주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강조하셨던 만큼 제가 오늘 시장 장중에 전고체 관련주들 가는 거 보고 매니저님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딱 찍어서 아셨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딥하게. 알았다라기보다는 좋은 주식은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이 그 다음으로 이동할 만한 데가 어딘가라는 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시장의 흐름, 수급의 흐름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타난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의 시세가 본격적으로 터지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뿐만 아니라 백일현 매니저의 제이오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만큼 작전명 시크릿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명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엇갈린 목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이번에 인터배터리 2024에서 각각 이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각각 다르게 또 전략을 세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완성도에 방점을 두고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이 삼성 SDI는 아니다, 우리는 빠르게 선점하겠다, 2027년을 양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한교수 매니저님께서는 삼성 SDI 쪽으로 손을 들고 계시죠? 그렇죠. 일단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양극재 관련주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시세를 낸 것을 보시게 되면 전기 자동차 시장의 그 성장성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전기 자동차 2차 전지가 화재 위험성, 폭발 위험성, 충전에 대한 그 불편함, 그리고 방전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하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기존의 리튬 이온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LG엔솔과 삼성 SDI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업체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LG에서는 지금 이제 완성도를 목표로 2030년 얘기하고 있고, 삼성 SDI는 2027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연구가 시작된 시점이 일단 삼성 SDI가 훨씬 빠릅니다. 빠르고 또 심도 있게 굉장히 강하게 연구를 했던 시작을 했던 그 업체가 바로 삼성 SDI예요. 그래서 연구 개발에서도 가장 빠르고 가장 심도 있게 연구했던 업체가 삼성 SDI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삼성 SDI가 2027년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완성도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시제품까지 일단 만들어냈고, 그거를 협력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테스트를 하면서도 그 제품에 대한 단점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런 걸 테스트하면서 성능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인터배터리 2024에서 2027년 상용화까지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면 현재 전고체 배터리 생산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삼성 SDI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완성도도 절대 부실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맥락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2027년 상용화 얘기가 나옵니다만, 시제품까지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상용화 시점이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땡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땡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서서히 시동을 걸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오늘 실질적으로 주가가 움직인 걸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가 시동을 걸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도 쉬고 또 바이오 제약주는 좀 많이 올랐고, 저 PBR은 지수가 좀 쉬다 보니까 움직임이 어렵고 올라갈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전고체 배터리 쪽의 가능성을 보고 한번 주목해 봐도 무리는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배터리 2024에서 전고체가 굉장히 핫했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네. 어떻게 2024 인터배터리 특파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제가 2023년에도 인터배터리에 참여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했는데, 사실 2023년처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46파의 원통형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던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 제가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특징적인 점은 전고체 배터리가 대부분 항화물계 기반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항화물계 관련 종목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항화리튬을 생산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스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13%까지 급등을 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삼성 SDI나 아니면 항아물계 배터리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황화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 한교수 매니저님 많이 추천을 해주셨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그럼 전고체 관련해서 뷰가 조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지금 또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니까 이 선반영 랠리가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뷰도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사실 섹터별로 약간 순환매가 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엔캠의 전해액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에코앤드림의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외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음극재 관련 종목들 이쪽으로도 많은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나노신 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제이오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도 또 랠리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음극재 쪽으로도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한교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반영 랠리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백인현 매니저께서 이제 그 인터뷰 배터리 갔다고 그래가지고 TV 계속 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한번 봤는데 네. 일단 오늘 그 삼성 SDI가 먼저 오늘 13%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LG엔솔은 3%밖에 못 올랐습니다. 이 얘기 자체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삼성 SDI를 먼저 집중하고 있다는 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전고체 배터리의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성이 뭐냐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장악해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는 굉장히 성장성 자체가 크다라는 부분을 일단 보시기 바라고, 아까도 이제 한 줄 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가 모두가 올랐는데 가장 선대선 게 전고체입니다. 전고체가 올라가니까 나머지 종목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저도 지금 음극재 관련 중에서 제이오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우리 이제 백인현 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이오도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어서 음극재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가게 되면 나머지 2차 전지 관련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데 그 선두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몇 종목이 안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중에 증시에 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증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특정 섹터의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게 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조금 이른 감은 있는데, 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분명히 있고, 지금부터 서서히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런 위치인 것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의 시세가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삼성 SDI만 보더라도 지금 뭐 밸류체인 이 부분을 봤을 때 실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까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관련 종목들 계속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근데 이 전고체가 UAM에도 쓰일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안 쓰이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기존에 이제 배터리를 중심으로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쓰인다고 보셔도 되고, 기존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에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조금씩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UMBM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분야의 이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건 사실입니다만, 전기차 말고도 모든 분야의 전고체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우주항공이라든가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결국엔 만들어내고 또 안정성과 그리고 완성도를 먼저 만들어내는 업체가 그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세계 시장이죠. 세계 전고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탑픽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을 일단 오늘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더불어서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를 드렸듯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대표적인 소재는 이제 황화물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그 전부터 이수 화학에서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인적 분할하고 나서 또 시세가 나오고 있듯이 이 종목이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뭐 삼성 SDI라든가 LG엔솔이 수혜주로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극재 관련주가 엄청나게 시세를 기록했듯이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분명히 삼성 SDI가 독보적인 선두업체로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수혜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여전히 선두권에 있는 탑픽 종목으로 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 전고체 내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본을 살짝 보니까 백인현 매니저님도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가지고 따로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규진이 관점에서 2차전지 내에서 개인 투자를 하겠다 하면 음극재 쪽에 손을 드실 겁니까? 아니면 전고체 쪽으로 손을 드실 겁니까? 그래도 이제 음극재가 바닥에서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면 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음극재 쪽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도 이 스페셜티 케미칼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포트에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을 반영해서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삼성전자의 파트너를 찾아라. 삼성전자가 CXL 프로젝트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합니다. 시장 선점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 반도체 이젠 좀 CXL로 수급이 몰려가는 걸까요? 일단 무조건 CXL로 간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반도체 트렌드가 키워드별로 그냥 순환매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랑 이제 SK하이닉스가 HBM3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면서 HBM 관련 밸류체인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뭐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가 이제 그 TC 본딩 관련해가지고 이제 HBM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PSK 홀딩스라든지 코세스라든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다양한 이제 반도체 섹터들 HBM 관련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사실 이제 전공정 따는 제대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위주로 봐야 되느냐라고 보실 때 CXL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CXL 관련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CXL 관련 종목들은 뭐 네오셈 같은 종목들도 있겠지만 반도체 IP라든지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모두 CXL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적절한 저점을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에 오른다고 해서 오후장까지 끝까지 오르는 장이 아니라서 오전장에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EUV 관련 종목들도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쪽은 이제 검사 장비 쪽입니다. 네.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HBM이라든지 반도체 3나노로 진행되는 미세화 과정에서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율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장비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은 고쳐서 쓰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HBM 관련 종목들 집중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CXL, PIM, 칩넷 같은 종목들은 대부분 반도체 IP랑 팹리스 업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검사 장비 뭐 예를 들면 네페스아크라든지 고영이라든지 테크윈 같은 검사 장비 업체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 그리고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GTC 2024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CXL 관련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CXL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HBM 관련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BM이랑 CXL 관련 종목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GTC 2024 모멘텀을 기준으로 18일, 21일 여러분들이 날짜 기억하셨다가 이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반도체 비중을 더 싣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GTC 2024도 개최가 되는 만큼 18일에서 21일에 개최가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반도체 모멘텀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사실 이 반도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모멘텀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모멘텀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모멘텀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그저께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반도체 뒷설거지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얘기 맞아요. 제가 네. 살짝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광범위하게 성장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 단기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전략 정도 말씀하셨듯이 짧게 좀 매매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슈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뭐 계속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거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지금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여러분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4위로 밀렸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도 밀리고 있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스마트폰 자체가 잘 팔리지 않게 되면 회사의 그 수입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가 무너지게 되면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쉬어갈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엔비디아도 정말 좋다고 합니다만 과거에 우리나라 에코프로가 그렇게 엄청난 시세를 미래야 뭐 10년, 20년 실적까지 끌어다가 쓸 정도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듯이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그런 형태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도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기술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은 지금부터 매수는 좀 유보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올라올 때 좀 일부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CXL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장주가라고 한다면 뭐 네오센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데 이 종목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고 성장 가치는 있는데 많이 올랐고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주가 쉬어가는 이런 과정 중에서 혼자 마리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너무 크게 보지 말고 좀 짧게 끊어치는 전략하고 반도체 종목은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 담아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CXL 이슈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역시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네오셈 네오셈이죠. 네오셈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이제 CXL 관련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나마 우리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보기엔 오늘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에서 아마 그 옆으로 좀 좀 쉬어가는 과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가더라도 갔다가 한참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오셈은 역시 이제 삼성의 CXL 그 차세대 CXL 시장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네오셈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그 검사 장비죠. 이 검사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는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CXL 분야에서 이 CXL 분야의 이제 검사 장비 쪽에서 1위를 가지고 있는 EF자가 가장 큰 수혜주기 때문에 나중에 CXL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 이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셈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CXL 관련해서 GTC 2024도 앞두고 있고 또 26일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반도체 이 mem콘 2024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뭐 반도체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제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HBM이랑 이런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과정에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인 네페스아크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인 PMIC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칩인 DDI 그리고 AP 쪽을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스마트폰 향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S24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4에 이제 검사 장비 공급하고 있는 네페스아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장비 업체인 네페스아크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율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검사 장비 관련 종목은 네페스아크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작전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전명 수출 규제 이번엔 바이오다. 미국이 끊임없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얘기 계속해서 나왔지만 오늘 또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중국 이 바이오 미국이 이제 견제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 CDMO 쪽으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바이오 안보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달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2월 달에도 한번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 마이너스 18% 급락하기도 했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위 CDMO 업체입니다. 글로벌 1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스위스 론자 기업이라는 기업인데 지금 3위 기업 업체는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인데 지금 점유율 차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별로 1%가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4위 기업인데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다라면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사실 AACR 4월 달에 열리는 미국 아마케 이슈 때문에 아마케에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에클론 같은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제 CDMO 시장은 이들
뭐 학회와 무관하게 이미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4분기에 뭐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3.8% 늘었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11.2%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500억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9.9%,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1.9%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CDMO 시장은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시장 전반적으로 훈풍이 돌고 있기 때문에 최근 상대적으로 부각받지 못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마 탑픽으로 꼽으신 것 같은데 한규수 매니저님은 바이오 내에서 탑픽이 있으십니까? 탑픽은 따로 없고요. 저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이제 중국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중국의 제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실적하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알테오존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들 종목군들은 일단 재료라든가 이런 호재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은 조금 자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현 상태에서 나는 뭐 굳이 바이오 제약주를 중심으로 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삼성 바이오스 같은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이오 제약주 쪽으로는 제가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전고체라든가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지금 바이오 제약주 쪽을 뭐 쫓아가면서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바이오 제약주는 매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바이오 제약주를 굳이 매매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뭐 말씀드린 레고캠바이오라든가 휴젤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약주가 선두했었는데 그 뒤에 따라가는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됐어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바이오 제약주를 뭐 단기 트레이딩 전략 하시되 정말 나는 바이오 제약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도 삼성 바이오스를 보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동일하게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분 모두에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를 이제 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 아빠, 왜 웃으시죠? 이렇게 크게 웃으신다고요? 네. 아빠 내가 이제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다뤘던 첫 번째 2차 전지 갈까, 반도체 갈까, 아니면 제약 바이오 투자할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게 또 대답을 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플러스로 현금까지 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저는 이제 무조건 지금 저희 무방 회원들한테도 반도체 위주로 포트를 편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비중을 한 60%까지 편성을 하시고, 나머지는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 분산해서 편성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네. 만약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종목 수가 한 3, 40 종목들 많이 물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반도체 업황 호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전 종목 그냥 다 매도하시고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집중하셔도 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을 손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아빠라고 하니까 댓글창에서 백 매니저님한테 아빠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러는데 삼촌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드실 겁니까? 저는 역시 전고체예요.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은 지금 위치는 우리가 물릴 염려도 없고 손실을 볼 염려도 없고요. 지금 이 종목들은 저희도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포트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일단 안전하고요. 성장 잠재력이 커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도 물론 정장기적 성장성이 큽니다만 1차적으로 주가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쪽은 우리가 이제 종목들을 다 뺐고 배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전고체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는 전고체가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커요.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큽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정확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그 시장을 잠식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겁니다. 삼성 SDI가 LG엔솔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갈 거고요. 영업이익에서는 분명히 LG엔솔보다 더 클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삼성 SDI가 전반적인 어떤 전고체 시장에 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위치가 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부터 좀 더 멀리 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지금 현재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봤던 이슈 중에서 포트 전략을 여쭤봤는데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반도체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자라고 말씀을 들어봤고요. 한교수 매니저님은 여전히 전고체 시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작전면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으로 돌격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지금 매니저들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 먼저 한교수 매니저님은 기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두 종목이 있는데요. 총수익률 11%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백인현 매니저님은 제이오랑 LS 일렉트릭 있는데요. 총수익률 10%로 두 분이 굉장히 또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부터 종목들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아 이야기 해볼까요? 예, 기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기아가 전체적으로 지수가 쉬어가면서 약간 이제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일선, 11이평선 중심으로 이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저 PBR 관련주들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그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이 저 PBR,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강제적인 부분들, 강제적으로 기업들이 기업 밸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저 PBR 기업 밸류 관련주들은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다만 지수가 쉬어가는 과정들이도 하다 보니까 약간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나올 수 있어서 중장기적인 어떤 주가 전망은 여전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직은 우리가 포기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요. 현재 박스권 상단 정도 보게 되면 대체로 12만 원 정도, 12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기아 같은 종목은 아직은 가져가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수 스페셜티 투 케미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분할 상장 후에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바닥을 찍었던 종목이거든요. 그 박스권은 이미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고 오른 상태에서도 이제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앞에 매물들을 충분하게 소화를 해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5분의 1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재료도 있고 또 기업 합병이라는 재료도 있고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그 이슈가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조금씩 가시화되거나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 전략은 아직도 유효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아직까지 저가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제이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 중순부터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2의 엔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터리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CNT 파우더는 LG화학이랑 제이오가 두 기업이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SK온 쪽으로 매출 비중이 한 85% 되고요. 나머지는 CATL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올해 연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올해 연말부터 신규 고객사가 유입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캐파 증설이 5,000톤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 고객사가 유입되게 되면 캐파 증설을 기존 5,000톤에서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성장주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2차 전지 쪽에서도 제이오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엔캠이 될 수 있는 제이오는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는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매출 비중이 많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즉 뭐 예를 들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력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에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일렉트릭 대비 상대적으로 실적이 조금 덜 실적이 최근에 이제 4분기만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덜 나왔는데 2023년 전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HD 현대일렉트릭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HD 현대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금 밀려도 매수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농부처럼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부요? 네. 아, 농부. 네, 알겠습니다. 제이오와 LS 일렉트릭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이오는 또 제2의 엔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지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자 오늘도 역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종목은 삼성 SDI를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 SDI. 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삼성 SDI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3%나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스, 석경 ET, 그리고 한농 화성 같은 또 CIS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장기간에 걸친 하락 국면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강하게 반등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핵심적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종목이 지금 현재 오늘 무려 13%가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해 올해 12개월 선행 PR을 봤을 때 이제 퍼가 한 15배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습니다. 지금 셀 배터리 업체들 중에 가장 영업이익률 실적 대비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죠. 그러니까 LG엔서는 외형을 중심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삼성 SDI는 수익을 중심으로 이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 실적 자체에 대해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성공할 것인가, 상용화가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상용화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삼성 SDI가 이번에 인터배터리 2024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움직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모처럼 만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 회사들 목표가 70만 원 정도까지 제시를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저평가된 정보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고 제가 이제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하락했고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단기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반등에 나선 겁니다. 전형적인 대바닥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엄청난 손실을 걱정할 만한 단계가 아니라 주가가 완전히 대바닥을 쳤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부담 없이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에요. 다만 전고체 배터리라 가지고 주가가 한 방에 팡팡팡 터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우리가 들어가도 굉장히 부담이 없다. 이런 관점 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매수가는 오늘 41만 2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41만 2천 원에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50만 원 정도 제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37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 삼성 SDI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41만 2천 원,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3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나노신소재 가지고 왔고요. CNT 도전자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를 보시게 되면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리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양극재까지 움직였거든요. 키워드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엔캠 같은 경우에도 전해액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중국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슈 때문에 엔캠이 먼저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캐파 증설을 공격적으로 얘기했던 전구체 기업인 에코엔드림도 올랐고요. 최근에는 리튬까지 오르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양극재까지 올랐는데 이제는 음극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화면을 한번 잡아주시면 최근에 신형 포르체 타이칸의 실리콘 음극재가 실리콘 비중이 8%까지 첨가된 음극재가 이제 탑재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과거에는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
5%까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첨가가 되었는데 이번에 8%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5%에서 8%까지 3%밖에 늘리지 않았는데 충전 시간은 기존 37분에서 18분까지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전기차를 많이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충전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이 실리콘 음극재 탑재량이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실리콘 음극재 탑재량은 전반적인 전기차에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현재까지는 고가 차량이 뭐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뭐 아우디 이트론 쪽에 탑재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급형 가격이 다운되면서 보급형 전기차에도 실리콘 음극재가 탑재되기 시작한다라면 전반적으로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형 포르쉐 타이칸에 탑재되는 실리콘 음극재는 우리나라에서 대주전자재료가 제조를 했는데요.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로 바뀌게 되면 기존 카본 블랙 기반의 그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제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양극재도 마찬가지고 음극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CNT 파우더를 만드는 업체인 제이오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그 파우더를 가지고 그 도전제를 만들고 있는 나노신소재라든지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는 시장의 가장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도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5억 원 정도 나왔는데, 뭐 컨센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10억까지 유안타 증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10억 정도로 충분히 나와준다라면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조금 저렴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밸류체인 특성을 봤을 때. 따라서 나노신소재가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가장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1선에서 안정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기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13만 4천 원 정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단기적으로 한 16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12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 나노신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13만 4천 원,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제는 역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모든 매매가 좀 방송 내용이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저 PBR과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고체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성장성, 경쟁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했었던 그 무료 방송을 한규수 네이버 밴드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이버 밴드를 가시게 되면 제가 오늘 방송했던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 가셔서 오늘 녹화 방송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 내일도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진행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곧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 끝나고 3시 50분엔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입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파악한 다음에 오늘 시장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전망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게 최근에 잘 적중되고 있습니다. 꼭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반도체랑 바이오랑 2차전지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위주로 오늘 장에서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들어오시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서도 제가 다양한 정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8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